21세기 불로초는 옛날에 우리가 진시황 시절에 진시황께서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에 많은 인원을 풀어서 불로초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불로초는 옛날에 진시황이 찾던 그런 불로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불로초는 즉 말하자면은 잘 알려져 있는 현대 과학에서 이미 판명된 불로초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이와 같은 학명이 붙어 있는 이러한 음식들이 즉 21세기 불로초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그 기름들은 우리 몸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오일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식생활은 지금 엄청 현대 과학에서 볼 때는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지금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 야채 종류나 일반 생선류 계통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많이 하면은 즉 불로초 이상의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무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 행위가 잘 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저와 좋은 인연이 돼서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와 인연이 오래돼야 되겠기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먹어서 안 될 음식, 먹어서 좋은 음식 이런 거를 제가 구분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논아주기 위해서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4개 체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몸에 나쁜 음식을 알면서도 계속 먹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체질이 어디에 가까운 건지 스스로 그거를 찾아가지고 식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논아주고 남는 거는 절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이 병도 만들고 입이 무병도 만드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입인데 입이 너무 좋은 것만 찾아서 맛있는 것만 계속 먹게 되면은 결코 무병장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양을 축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확실히 배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액이라 그러면은 미생물을 키워서 우리가 먹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 발효라는 이 과학은 현대 과학에서도 그 판명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무궁무궁한 그러한 진리가 우리 자연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발효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우리 몸이 원하는,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줘야만이 무병장수할 수 있고 어떤 병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을 때, 또 맛이 있는 것만 갈려서 먹을 때, 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정량을 먹어야 된다는데 최고의 중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발효액을 만들어서 정량을 매일 먹게 되면은 웬만한 병은 그러한 식생활 속에서 잘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뭐 몇 년씩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노력만 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서 남은 여생을 무병하면서 살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발효액입니다. 이 발효액은 우리 몸에 어떠한 물질이 필요하고 어떠한 내 피곤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기호에 잘 맞게끔, 자기 체질에 잘 맞게끔 먹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론하고 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액을 만들어서 정량을 생수에 타서 이 마셔주는 것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꼭 씹어서 먹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고기도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 정량을 마셔주면은 자기 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을 봐도 입이 달지를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두 때 굶어도 배도 별로 안 고프고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병장수의 최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내 몸은 빼고운 빼국물도 필요하고 살코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네랄도 필요하고 야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영양소들이 내 몸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양을 어느 정도 내가 먹어줘야만이 그 양이 충족된다 하는 것을 누구도 그거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양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주변에 어떤 엄마가 아기한테 뭐 정량의 음식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량의 수치는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 체력으로 느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연의 섭리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건강을 체크를 해보면은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영양을 발효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100% 섭취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딸리는 육체적인 운동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세포도 망가질 뿐더러 근육도 망가지고 뼈에 대한 질도 나빠지고 전반적으로 계속 파괴되어 나가는 그러한 실정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함으로 해서 무병에 가까워 줄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뼈를 어떻게 발효액을 만드느냐? 뼈라든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효약을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은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를 못했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전반적인 칼로리가 골고루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고루 필요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뼈를 고아서 먹는다는 것은 참 필요를 하지만은 그게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내가 오메가6를 필요로 한데 오메가6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만이 그 충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 컵에 한 컵 안에다가 요거 조금 섞고 저거 조금 섞고 해가지고 복합적인 에너지를 이 컵 속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석 잔만 마셔도 충분히 먹는 거 막 씹어서 먹고 여러 가지 입을 놀려서 이리 먹지 않아도 충분히 내 몸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컵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과학까지 가기에는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즉 발효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이 컵 속에 담을 수 있는 발효액 만드는 공법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이것을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애 키우는데 안 먹어서 막 두들겨 패가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편리하게 한 컵 안에 그냥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쓰다든지 너무 맵다든지 너무 짜다든지 어떤 자극성이 있는 내용물이 되면은 어린애가 잘 안 먹겠지만은 달부들이하고 어린애 입에 잘 맞게끔 여러 가지 꿀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 가지고 먹이게 되면은 그렇게 억지로 밥을 안 먹어도 키가 크게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 건강한 체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그 영양 공급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발효액의 최고의 그 공법입니다. 그래서 뼈나든지 나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영양 성분을 우리가 먹으려 그러면은
나무 속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약재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도 이상 130, 40도 팔팔 끓여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한약에서 우리가 먹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100도 이상 넘어서면은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 한 40, 50%는 전체 다 파괴돼서 이미 그 성분을 내 몸에서 원하는 약성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든지 뼈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을 우리가 발효를 시켜서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현대과학에서 수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은 현대과학에서 만들어진 어떤 약품을 가지고 추출해서 여러 영양 성분을 타블렛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먹는 것이 양약인데, 그와 같은 공법은 자연의 공법하고 너무 동떨어진 공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100% 보장하고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 어떠한 물질도 미생물을 통하면은 이 분해를 못 시키는 물질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세부치라든지 뭐 딱딱한 어떤 물질도 미생물을 통하면은 분해를 못 시키는 게 없다시피, 우리가 이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먹는다는 것은 현대과학에서 콩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출할 때 현대과학에서는 약을 통해서 놀말헥산이라는 이런 학을 통해서 콩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도, 어떤 나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도 놀말헥산을 집어여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탱크 속에 어떤 A 탱크와 B 탱크가 있는데, A 탱크에다가 나무라든지 뼈를 집어였을 때 이게 액체가 놀말헥산이야. 그럼 이 핵산 속에 집어넣으면 핵산은 어떠한 물질도 침투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딱 들어갔으면은 이 파고 들어간 이 액상을 다시 분류를 하려 그러는 것 같으면은 탱크 속에서 열을 가하면은 요것이 증발이 돼 가지고 B 탱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B 탱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콘덴샤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이거는 냉각기도 들어있고 미세한 그물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을 가하면은 이 놀말헥산은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요 탱크에서 요 탱크로 싹 넘어가고 나면은 나머지는 남는 것이 그 원액,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분만 이 탱크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근본적으로 남은 이 성분만 별도로 분해해내면은 그 성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타블렛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리를 해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만들어진 분류법과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생물은 자연 상태에서, 이거는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생물을 통하는 것은 수개월이 세월이 가야 됩니다. 미생물을 집을 씌워 가지고 미생물이 먹어치워서 미생물을 똥을 싸고 이것을 분해한 과정에서
이뤄내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약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약성이 이 약성이 좋겠느냐 미생물을 통하는 약성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이 필요 없이 미생물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러한 약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지금 현대 텔레비나 여러 가지 보도 매체에서 이 효소에 대한 비판이 한때는 엄청난 바람을 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 거냐, 한약을 하는 한의학 계통이나 또 이 효소를 좋아하는 효소 모임 단체들이나 무진장 신문을 통해서 엄청난 서로의 그 좋은 점에 대한 한때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지고 현대가에서 자기들이 오판한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발표한 것을 제가 전체 다 방송 매체에서 보도된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발효액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발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왜 이런 말썽을 부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유명 인사들이 어떠한 보도 매체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전 국민이 기가 글로 확 쏠려 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그것이 진짜인 양 거기에 빨려 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초가 뭐 암을 낫았는데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발표를 모 대학교 교수가 텔레비나 보도 매체에서 한 번만 떠들면은 그 식물은 동이 내버립니다. 그 다음 날로 가격이 몇 배가 뛰어버립니다. 이것이 돈벌이가 될 거라 해가지고 농민들은 기가 솔고 해가지고 그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그거를 몇백 평, 몇천 평을 지어 놓으면은 이게 방송과 같이 그렇게 신나게 팔리는 물건이 되면은 천만다행인데 사가가는 사람도 없고 이걸 소모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민은 농사를 지어 놓고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마침 이 보도 매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확실한 근거를, 물론 근거는 있죠. 근데 그러한 근거에 너무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약성이 있다고 칩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개똥쑥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개똥쑥이 항암 효과도 있고 절대적으로 개똥쑥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탄생을 시켜 놓은 개똥쑥하고 우리가 밭에서 재배하는 개똥쑥을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약성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개똥쑥이 자라는 자연에서 자라는 환경을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은 참말로 말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굉장하게 살기가 어려운 곳에 이 개똥쑥이 살고 있어요. 석비리라든지 몇 개월 동안 아니 한두 달 비가 안 와도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아주 메말린 곳에서 씨앗을 떨어져 거기에서 자생하는 개똥쑥. 이것이야말로 그 석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돌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이나 그런 것을 빨아먹고 살아남은 이 개똥쑥이야만이 그러한 병균과 싸워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순수한 거름 주고 이해했고 밭에서 한 길씩 키워놓은 거 그거 물론 생김새는 산에서 나오는 개똥쑥하고 똑 닮았어. 그 씨앗 갖다가 거기에 뿌렸으니까 똑같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똥쑥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차로 마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연의 섭리성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는 현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잘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나무를 살 적에 어떤 나무를 사서 먹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어디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거냐 밭에서 재배된 거냐 이런 논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을 잡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오늘날에 모든 환경이 파괴 다 돼 가지고 100% 믿을 만한 것은 거의 없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청정 섬이라든지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이러한 재배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 산지가 어디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고 사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 적에도 어떤 소재를 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발효액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발효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몇십 년간 이 발효액에 대한 여러 가지 실습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내용으로 볼 때 정말 발효액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설탕하고 버무려서 그냥 집어여서 처박아 놔두면 물 생기면 따라 먹는 것이 발효액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잡수는 발효액은 제가 이 얘기하는 자연의 섭리성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잘 따져서 발효액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날에 매실이 나오면은 설탕값이 달라져 버려. 전 국민이 전반적으로 단지에 매실 안 담아본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침 설탕값이 달라질 정도로
매실 발효액을 많이 담습니다. 그러나 이 매실 발효액은 매실은 정말 옛날에 산에서 자연적으로 탄생되는 이런 마실들은 정말 그 성분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매실 키우는 현지 남해 연안이나 하동 저 지방에 가보면은 매실 농장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산비 아래 매실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매실이 꽃이 피고 그 할 동안까지 밑에다가 거름을 주고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면은 100% 이 매실이 내 몸에 그렇게 좋기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숙성 과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실을 담으면은 90일 안에 꺼내 가지고 그냥 이걸 먹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분해 안 되는 농약 성분들이 잔사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자연산이 아닌 이상에는 매실 발효액을 만들었을 적에 숙성 과정이 제가 100% 믿음이 갈 수 있는 효소액을 여러분들이 잡숫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3년 이상은 발효를 시켜야만이 100%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것 같으면은 저는 독초마 가지고 발효액을 만든 것이 제 농장에는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이 독초가 독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이 3년입니다. 1년에는 그 독이 안 없어져요. 조금씩 없어져갖고 3년이 딱 끝나야만이 100%이 독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발효액을 그해 만들어 가지고 3개월에 마시는 것도 있고 6개월에 마시는 것도 있고 1년 만에 마시는 것도 태반이 그런 식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3, 4개월 만에 마시 그런 한 발효액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효라는 이 과정은 미생물을 키워서 우리가 먹는 건데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똑같은 미생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미생물이 어디에서 이놈을 미생물을 키웠느냐? 온실에서 키웠느냐? 자연산에서 키웠느냐? 굴 속에서 키웠느냐? 어디에서 이 미생물을 키웠느냐의 발효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먹는 거는 입에서 이 감미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당이 내 입에 와서 감별을 해주니까. 그러나 음미하고 깊은 음미를 해보면은 3년짜리 발효액하고 1년짜리 발효액은 음미하는 느낌이 100%다. 여러분들이 발효액 매실을 많이 달아봐서 아시겠지만은 매실을 매년 담으니까 금년에 담아가지고 가을에 먹는 매실하고 축적됐다가 3년 있다가 먹는 매실하고 그 매실 맛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한 5, 6년이나 7, 8년 된 매실액을 발효액을 한번 잡숴보세요. 똑같은 점도를 발효를 시켜서 보관을 했는데 3년짜리 5년짜리는 젓가락을 가지고 점도만 이리 체크를 해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5년짜리는 거의 꿀같이 직접 늘어집니다. 3년짜리는 좀 매끄러울 정도입니다.
1년짜리는 흐리멍덩합니다. 그냥 단맛만 그냥 뭐 설탕물이다 할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장을 한 10년쯤 보관을 했다가 한번 잡숴보세요. 완전히 끈적끈적하게 코끝이 납니다. 10년쯤 된 간장은요, 정말 똑같은 염도로서 만들어진 금령 간장하고 10년 놔뒀다가 그 10년짜리 만드는 공법은 똑같았어. 10년짜리 간장을 여러분들이 점도로라든지 입맛을 가지고 한 맛을 보세요. 10년짜리 간장 속에서는 미생물이 바글바글합니다. 말도 못. 그거는 정말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10년짜리 간장 속은 그 간장 자체가 보약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10년짜리 간장에다가 김 같은 거 싹 구워 가지고 싹 발라서 한번 잡숴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그마침 미생물의 세계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손치더라도 미생물의 세계는 확증을 할 수 없는 무궁무궁한 그러한 비밀의 세계가 미생물 세계입니다. 오늘날의 미생물이 병도 만들고 병도 나숙게 하고 지구도 관리하고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 정말 미생물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황폐하고 뭐 사람도 못 살 정도로 돼버리죠.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들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은 이 미생물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생활에 활용을 하면은 정말 무병장수는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미생물 과학 속에 우리가 무병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그마침 우리가 바로에게 대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은 바로액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금 여기에 효소학교라고 이 아카데미 효소학교라고 간판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효소학교는 사실상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이 효소라는 이 말은 함부로 못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이 효소는 우리가 미생물을 만들어 먹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기로 효소로 알고 있지만은 효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효소라 표현하면은 안 됩니다. 발효액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우리가 효소 학교를 하지 말고 발효 효소로 쓰면 앞에는 반드시 발효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이 이 효소는 사람의 힘으로 못 만드는 것이 효소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 몸속의 인체가 자연의 그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 효소를 만들어서 마신다? 이거는 천만의 말입니다. 효소는 엄마 뱃속에서 자식을 탄생시켜서 별개로 탯줄이 끊는 그 순간에 엄마가 갖고 있는 효소를 조금 보충받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보충받아 갖고 나오는 그 효소를 자라면서 사용을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인체에서 그 효소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는 것 같으면은 신경 쓰는데, 또 뭐 아기가 울 때 울음 우는데, 여러 가지 이런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엄마 젖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유를 통해서 보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보충을 시켜주는데, 그 보충시키는 발효액이 좋은 발효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줘야만이 보충이 돼서 거기에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체질 속에 갖고 있는 이 미생물 효소가 급격히 자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급격히 자라면은 세포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발톱도 만들고 오만 것을 만드는 것이 즉 효소의 역할이고, 효소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마침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효소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효소는 밖에서 그 효소를 만들어서 마신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자연의, 인간 인체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말 고차원적인 자연의 메디칼이죠. 그마침 우리 인체 구조가 완벽한 그러한 메디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과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우리가 그 효소를 마음대로 말을 쓰면은 안 된다는 근본 제 취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그 효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효소 앞이나 뒤에다가 발효라는 이 단어를 붙여줘야만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소라고 부르짖는 이 말은 효소가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서는 반드시 효소를 얘기할 때는 발효 효소라든지 효소 발효액이라든지 이렇게 그 단어를 써주시면은 남한테 욕을 안 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귀로 듣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한 여러 가지 공법이 각자 옛날부터서 전래되어 온 그러한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이 몸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발효액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서 뭐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그 발효 음식들인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발효액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 단 확실히 알고 발효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사람 손으로 설탕 넣고 소재 넣고 해서 주물러 가지고 단지 속에서 발효시키는 걸로 간단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발효의 과정은 미생물 세계를 다루는 우리의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 세계는 아까 전 강의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과학에서 증명을 못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뭐 테라마이신 뭐 여러 가지 화학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물질들도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어떤 식으로 우리 몸 속에 투입을 시키느냐의 그 방법에 따라서 병영균을 죽이고 또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미생물을 활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온기 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효약을 만들 때 그것은 약성에 따라서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논해준 팜플렛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네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것은 그러면 내가 소양인이냐 태음인이냐 태양 어느 체질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별반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소양인이다, 태음이다 이런 어떤 글자로서 모르더라도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시라는 얘기. 깨우치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음식과 구별을 쭉 해서 행위 자체를 체크를 해보면은 내가 이러한 음식이 내 몸에 잘 맞구나. 그러면 내가 태음인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팜플렛을 논해준 거고 그 오링 테스트는 전 강의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 왼쪽에다가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좀 양을 최소한도로 한 1kg 정도를 왼손에다가 들고 오른쪽 이 오링을 옆 사람이 펴보는 겁니다. 펴보면은 잘 맞는 음식은 이것이 절대 안 펴집니다. 상당한 힘을 가해도 안 펴집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힘은 어린애가 펴도 이 축축 늘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식을 체크를 해서 내 몸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링 테스트 하나는 오른손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들든지 아령이 제일 낫습니다. 운동 아령을 딱 들고 왼쪽에다가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잡으세요. 잡고 오른쪽 아령 무게 마침 왼쪽 손을 한번 눌려보세요. 눌려보면은 안 맞는 음식은 툭 떨어집니다. 손이 밑으로 떨어지고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은 끄떡같이 스펀거지 탁탁 튀어 올라옵니다. 이 왼쪽 손이. 그와 같이 그 오링 테스트를 두 가지를 실험을 통해서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찾아서 잡수시면은 지금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마들이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여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병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건강하고는
먼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백마가 여러분들 몸에 음수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려서 드시면서 발효액을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찾아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복을 하시면은 지금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백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목질부나 뼈 종류나 어떠한 물질도 딱딱한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을 밖으로 추출해서 내가 마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은 약탕강에 이어서 팔팔 끓여서 가마솥에 이어서 끓여서 우려서 이렇게 국물을 마셔서 보충을 하기도 해왔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열을 가해서 온도를 100도 이상 상승시켜서 이렇게 그 약을 먹는 것은 약에 대한 그 성분 자체가 이미 50%, 40%, 30% 이상 파괴되는 약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수한 온도, 그것을 능가하는 행위는 거의가 다 파괴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마침 우리 몸은 민감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번에 이야기한 보온밥통을 구한다든지 보온밥통과 같은 그런 원리로서 온도를 올릴 수 있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일단 미생물을 먼저 키우세요. 미생물을 먼저 키워가지고 그 미생물을 키울 때는 물을 부어서 그거는 적정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뭐 부패한다든지 상하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량의 어떠한 물을 넣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40일이고 20일이고 그거는 어떤 소재에 따라서 그 숙성시키는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보온밥통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숙성시킨 것을 어떤 옹기에다가 엮고 거기에다 액체 플러스 설탕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 있는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래에 안 그 내용이지만은 옛날에는 설탕을 백설탕을 만들면은 가공을 3번 했습니다. 3번 해서 흰 백설탕을 탈취를 해서 원래 이 사탕수수는 아주 진한 흑갈색 그 누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번을 탈취해야 백설탕이 됐는데 이 백설탕이 옛날에는 제일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중백은 2번을 해야 중백이 나오는데 중백이 그 다음에 비쌌고 흑설탕이 옛날에는 제일 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거꾸로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 때문에는 이것이 설탕 소모처가 조금 있으면은 매실철인데 매실철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매실에 정신이 홀까닥 가가지고 설탕이 그때 가격이 급상승해 버립니다. 설탕을 흑설탕 같은 거는 그때쯤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마침 흑설탕이 동이 나버리고
뭐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근래 얼마 전에 삼양설탕 그게 기술 이사를 제가 만나는 일이 있어서 그 기술 이사한테 제가 설탕 만드는 공법을 옛날에 들은 그대로냐고 물어보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설탕 만드는 공법이 100%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3번을 가공해야만이 백설탕이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탕수수가 딱 들어오면은 기계에 딱 들어가면 바로 흰설탕이 바로 뽑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세 과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백설탕이야. 그러면은 중백이나 흑설탕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중백이나 백설탕은 중백이나 흑설탕은 없어졌다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중백도 나오고 흑설탕이 나오는데 그거는 웬 말이냐? 물로 들인대요. 백설탕을 가지고 이거를 중백도 만들고 이 흑설탕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흑설탕은 어떻게 만드냐? 그래 캐러멜을 집어여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 캐러멜을 집어여서 가공을 하느냐고 내가 또 흑설탕은 1년만 되면은 돌이 돼버려. 전체 다 딱딱해져 가지고 돌멩이같이 응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러멜을 집어여 넣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백설탕을 녹여서 쓰면 되냐? 지금 과자 공장이나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가공을 바로바로 해야 되고 설탕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데 언제 그거 뭐 깨고 자시고 굳어지고 뭐 이런 걸 관계하느냐 이 얘기. 그리고 캐러멜이 나쁘냐 할 것 같으면 캐러멜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캐러멜 성분 중에서 들어있는 이온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더 좋은 게 캐러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그래서 가공을 이 흑설탕은 가공을 이제는 2번 내지 흑설탕을 3번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흑설탕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백은 그 중간이고 백설탕은 제일 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저희 농장에서 실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청 이 여기 행편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저 약 강의 들으신 저 경희대학교 교수 선생님이 여기에 다음 주에 날짜가 잡혀져 있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솔직히 해서 이런 말은 뭐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제가 16 정강을 담았다고 하려 그러니까 듣는 학생들이 너무 지루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이 다른 교수들이 와서 해줬으면은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총 5강을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총 5강을 다른 교수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 실습이 그 다음 날짜로 미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이 어떤 교수님이 뭐 발효액이라든지 역시 식초를 만드는 그 공법도 내용은 발효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미생물을 키우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식초를 만드는 공법을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만들어오는 그 식초 공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교수님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식초 만드는 공법은 그 교수님한테 듣는 걸로 하고 그마침 우리는 이 우리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침 저녁 점심을 잘 드시고 계시겠지만은 정말 과학적으로 내체질적으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과연 체크해서 잡숫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식생활을 바꾸고 또 발효액을 만드는 공법도 연구를 하고 또 제 강의를 듣고 거기에다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은 더욱더 좋은 발효액을 만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잔 그 물 속에다가 발효액 속에다가 내 몸에 아주 나쁜 어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불치병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 곁들이면은 여러분들이 30세 때 먹는 음식을 제가 자신하고 반을 딱 줄여서 드셔도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고 죽는 100살까지 한 번도 감기도 걸리지 않고 꿋꿋이 살면서 행복을 누리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정말 발효액이지 발효액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수는 분들이 내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수많은 강의를 해도 몇 년 이에 만나보면은 내 강의 입만 아팠지 제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어떤 교수가 내 아니라 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2번을 나오더라도 이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행을 하면은 내하고 여러분들의 인연이 죽는 순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이 그게 뭐 강의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귀를 통해서 왼쪽으로 흘리는 이러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앉아 있으면은 뭐 이 자리에 지금 20몇 명이 앉아 계시지만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지루하게 졸린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반복을 해봅니다. 그러나 좀 더 자기가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 아파봐도 오지게 아파 본 사람은 내 말이 자기 몸속에 배어 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뭐 아프고 맛있는 거 먹고 살기 별 지장 없고 하면은 이게 빼저리게 자기 몸에 살이 되는 그러한 강의가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강의 듣는 여러분들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강의를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진짜 그 행위를 제대로만 딱 하면은 전 집안이 정말 병원하고 굿바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나는 내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환자로서 수년간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엊그제 차에 받쳐 가지고 지금 내 몸이 상당히
흔들린 거지 이 몸이. 그래서 상당히 걸어보면은 불편한 게 좀 있어.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불편함도 얼마 전에 효소를 내가 마시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뼈 흔들린데 좋은 효소를 가려서 내가 열심히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개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내가 강의를 하고 자신 있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병들을 적어내서 거기에 답안을 내가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돌려주려고 지금 답안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안은 서점에 가서도 없는 거고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실질적인 공부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내 의문점보다도 주변 사람의 그 아픔을 나는 이랬는데 주변 사람이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돼 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을 때 내 병보다 또 그와 같은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를 고개만 돌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뻑뻑하게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뭐 100% 속 시원하게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이거는 내 이 나이에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책과 또 수많은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그와 같은 병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풀들 가지고 지금 식당에 있는 여러 가지 조미료를 능가하는 조미료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풀을 가지고 그보다 더 훨씬 맛있는 조미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말로 안타까운 거는 내가 지금 이 나이의 경험으로 봐서 이 세상에 장가를 최고 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자분께서 요리 솜씨 좋은 사람이 장가를 최고 잘 가는 사람. 뭐 얼굴 예쁘고 뭐 우쩌고 저쩌고 학력 집 뭐 이런 건 다 개차반입니다. 살아보면 알아.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전 집안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집안의 주부입니다. 생명을 갖고 흔드는 사람이 집안의 칼을 가진 주부님입니다. 이 주부님이 정말 음식 솜씨 좋고 반찬 제대로 만들고 과학적인 어떠한 이 섭리성을 가지고 요리를 해내면은 전 가정이 편안해지고 전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이상 더 장가 잘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먹는 의식주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를 가고 모든 그 결과를 따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제쯤 되면은 잘난 놈 못난 놈 한 놈 똑같아. 그중에 제일로 잘 나가는 놈이 건강한 놈이야.
뭐 대체별 회사의 이사다, 뭐 회장이다, 다 개똥차반이야. 돈과 가는 놈 한 놈 없어. 그 사람들은 목발지고 끄떡끄떡하게 되고 뭐 자가정 태이고 그것보다 두 다리 갖고 싱싱하게 되면서 먹고 싶은 술도 한 잔 딱 하고 노래방도 가고 흥나게 노는 그 놈이 최고지.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휠차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은행에 아무리 많이 재놓고 있으면 그 무엇에 쓸 겁니까? 죽을 때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신경 쓰시지 말고 최고로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회춘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은 전체 다 이것이 자연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여러 가지 이 세포를 희생시킬 수 있는,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바로 액밖에 없어요. 입을 씹어서 먹는 거는 때가 늦었습니다. 입이 씹기가 싫어. 얼마나 사람이 깨어난 동물인 줄 여러분들, 정말 깨어난 동물이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몸만 불편하면 가만히 누워서 누가 숟가락 갖고 떠미주기 정도로 깨어난 동물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운 어떤 그 철학을 찾아야만이 무병장수하는데 화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먹는 이 식당 공법이 발효액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씹는 거 이거 바로 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발효액을 만드는 것 중에 최고 행복하게 느끼고 또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고,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딱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이 한 병 딱 줘서 딱 나와 가지고 내한테 인사하러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명절 때마다 선물 사오고 하는 이런 쾌감은 여러분들이 안 느껴보면 모르는 겁니다. 이 발효액은 참 귀한 것이, 발효 효과가 있는 거는 바로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그런데 병들이 몇 병을 먹어도 표시도 안 나는 병들이 많아. 이거는 꾸준히 먹어야 이게 효과가 나는데 한 4, 5개월, 반년까지 먹어야 효과가 나는 환자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놈의 발효액이 오래된 거는 좀 비싸요. 최소 한도로 5, 6년 이상 되면은 전부 다 10만 원이 넘습니다. 5, 6년 이상이 되면. 제한테 갖고 있는 거는 20몇 년짜리 효소도 있지만은 제가 20년짜리 넘는 효소는 많이 안 갖고 있어. 정말 귀중한 발효액을 만든 것이 옛날에 처음 내가 공부를 할 적에 천마라든지 산더덕, 옛날에는 자연상이 많았어요. 내가 강원도 속초나 이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강원도 그 진불령 대불령 일이 넘어오면은 그 길가에서 아낙네들이 더덕을 주먹덩어리 같은 이런 거를 뽑아다가 팔고 있다. 도라지하고. 그때는 내가 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 모를 때야. 그래도 그때도 나는 내가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 살아나온 놈이 돼가지고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런 걸 보면 애살 안 봤어. 그때는 쌌어요. 요새는 중등거리 이거 하나 자연산 만나면 몇십만 원 줘야 돼. 그때는 내가 몇천 원에 샀어. 그 당시에. 그런 걸 사다가 지금 그때 담아놓은 술도 지금도 있어. 그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더덕
몇천 원 주고 산 거를 중국 덩그리 갖다 이게 술병에 담겨 있는 걸 보면은 야, 저런 것이 요새 저런 걸 산에서 하나 만나면은 저걸 얼마나 값어치가 되겠는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먹기가 아까워 가지고 춤만 꼴딱꼴딱 챙기고 그리고 하수오 같은 이런 것도 옛날에는 내 한 길 넘는 하수오도 제가 산채를 해서 제가 사서 술을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수오 한 길짜리가 내 팔뚝보다 굵은 거를 통째로 술을 딱 담으려고 내가 연구를 했어. 그런 거는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거야. 그런 거를 술을 딱 담아서 만인이 보는데 딱 이리 씌워놓으면은 얼마나 춤을 흘리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그들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병을 맞추러 유리공장을 갔어. 그래 유리공장을 안 만들어 주려고 그러더라고. 기본적으로 크게 만들어진 것이 내 한 길짜리 그 병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 그걸 몇 개를 사다가 이놈의 하수오를 자르기가 굉장히 아까운데 할 수 없이 딱 잘라가지고 그거다가 집어였지. 그래갖고 딱 해서 지금 잘 익고 있어요. 그래서 뚜껑 조금 열어가지고 소주잔에다 한 잔 따라 먹을 때도 있고, 저한테는 술을 담은 약초가 제법 많이 있고 발효액을 만드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한 십몇 년 된 이러한 발효액은 숨쉬는 큰 단지에 못 담았어. 그때는 또 그런 단지가 뭐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그만한 고추장 단지 같은데 또 유리병 같은데 이런데 발효액을 주로 처음 내가 이 발효액을 시도할 때는 그런데 담았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요새 뚜껑이 열리질 않아. 얼마 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여는 공법을 또 내가 배웠어. 이게 그 안 열리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잘 열리냐 하는 것 같으면은 뜨신 물을 끓여 가지고 주전자에 싹 돌리는 거야. 위에 뚜껑에다 돌리고 고무망치를 가지고 뚜껑 가로 톡톡톡톡톡톡 돌리 한 두 번 쳐서 열면 살랑 열려.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열다가 깨묻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갖고 뚜껑 안 열리는 거는 억지로 안 열리는 거는 깨져도 안 열리는 게 있다니까. 딱 눌어붙은 거. 이런 거는 뜨신 물로 해갖고 충격을 줘서 열면은 살랑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골다공증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에 좋은 발효액을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골다공증은 주로 뼈 종류가 발효가 돼야만이 내가 이 골다공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처치법인데, 골다공증에 최고 좋은 것이 노루백다구입니다. 노루. 이제 이 노루를 여러분들이 산에서 자연사한 노루 이거를 구해야 돼. 그냥 살아있는 살 벗기고 그냥 그 노루 빼는 그렇게 효용이 없어. 자연사해서 죽은 산에서 그 노루뼈 한 틀은 노루 살아있는 노루보다 훨씬 비싸요. 한약방 같은 데서 감히 그걸 팔고 있는데 가보면 한 틀, 머리 해골 붙어서 꼬리까지 붙은 거, 그 한 틀을 딱 사가지고 이것을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망치를 가지고 톡톡톡톡 치면은 포실포실하니
전치 다 가루가 돼요.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산에서 죽은 지가 4, 5년 내지 어떤 거는 7, 8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내가 한의를 전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왜 이게 뼈는 싱싱한 뼈가 좋지, 이거 썩어간 뼈 이게 왜 좋냐. 거기에서 내가 또 참말로 기이한 느낌을 받은 것이, 노루가 자연산을 딱 하면은 가죽부터 털거지 거기에서 자연의 풍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대 들어가면은 이 뼈가 또 풍화에 의해 가지고 태양을 맞고 눈비를 맞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삭아서 포실포실한 일이 되면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미생물이 크는 거야. 그 뼈 밑에서, 그 밑에 촉촉한 거기에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기름이지. 노루 기름이지. 이게 미생물이 크면서 이게 미생물이 도망을 안 가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성분의 그 미생물을 먹고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미생물은 절대 다른 데로 도망을 안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뼈 속에 노루 전체에 밑으로, 땅 밑으로 부식돼 들어가는 그 미생물이 다 거기에 다 흡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틀을 구해 가지고 빻아 가지고 그 가루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것 같으면은 닭발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 뼈던 젖골목이라든지 이런 자연 약초와 같이 발효를 시킨 거기에다가 이 가루는 같이 거기에 갖고 발효를 시키면은 안 되고, 이것을 우술이라든지 이거는 온도에 의해 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끓이면은 그것이 우무가 됩니다. 묵이 됩니다. 그럼 묵이 됐을 때 이 노루뼈가루를 그 묵하고 같이 섞어서 환을 만드는 겁니다. 환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환을 10알 내지 15알씩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을 만들 적에 그냥 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찹쌀풀을 써 가지고 같이 그 묵이 된 그거하고 같이 배합을 해서 이것을 그 가루를 이어서 환을 지어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3알씩 이리 드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또 제가 그 폐병에 걸려 가지고 다리를 절고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이 좀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제 시킨 대로 해서 잡숫고 거의 완치에 가깝게끔 완전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마침 우리 자연은 귀한 곳에서 그와 같은 돈이 그 많은 사람이 수많은 병원을 다니고 수술도 하고 뭐 좋다쿠는 약은 다 먹어도 안 되는 그러한 병이 간단한 그러한 공법에 의해 가지고 치유가 돼서 자생을 하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하루에 피곤한 생활을 몸을 풀어줘야 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자야 되는데 왜 옛날에 항토방이다 뭐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냐 하는 것 같으면은 전자파 속에서 독립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상해내 가지고 항토방이다 무슨 모래찜질이다 오만 이 찜질을 연구해서 우리가 요새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거를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병은 빨리 퇴치할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 적에 그 안에 내가 며칠 전에 아까 이 얘기하다가 말았지만은 설탕 만드는 공법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강의를 할 적에 옛날에는 흑설탕 중백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후부터서는 백설탕을 활용을 잘 하면은 돈이 싸니까. 돈이 엄청 싸요. 굉장히 내가 보니까 약 한 20% 30%까지 싸요. 저 먹고 흑설탕하고 비교를 할 적에. 그래서 이 흑설탕은 백설탕은 첫째 잘 녹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녹지 않는 것을 단지 속에다가 디비치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녹아서 들어가느냐. 며칠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내가 삥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단장 와서 백설탕을 실험을 해봤어. 그래갖고 지금 해놓은 지가 한 4, 5일 됐는데 흑설탕 같으면은 지금쯤 되면 거의 녹았어야 돼. 그런데 위에 녹지를 않고 어느 정도는 녹아서 밑에 흔들어 보니까 밑에 물이 조금 생기기는. 근데 생겼는데 저기 저렇게 되면은 저기 누가 저거를 완전히 미생물이 녹여주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러면은 뚜껑을 이리 반쯤 열어놓고 이러면 산소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분속이 이루어지냐는 빙속이 이루어지냐는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온도에 의해 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은 낮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 뜻이니까 증기화돼 가지고 분천체 안에 가스 비슷하게 이게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밤이 딱 오후가 되면 차와지니까 이것이 응고 현상이 안에서 일어나 가지고 물방울을 맺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이 통가 천장 쪽으로 붙어요. 물방울이 붙었다가 이것이 떨어져요. 그럼 그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가지고 수분이 생기면서 그 물방울을 응용돼 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미생물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그거를 계속 빨아먹고 똥을 싸고 먹고 똥을 싸고 이런 식으로 미생물이 환원을 계속 시커멓게 해가지고 설탕은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져서 물만 밑에 찰랑찰랑하게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그 책자 어쩌죠?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 내 전국에 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려니까 어떻게 골머리가 아픈지. 근본만 제가 여기에 중요한 원고만 제가 그석을 하고 나머지는 너들이 좀 써가와라. 그래가지고 논아줬더만은 요것들이 주 생각대로 설탕을 버무려 가지고 설탕 50, 물건 50 이래 해갖고 만들어서 옹기에다가 섞어서 여라 하는 원고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고를 내가 빼빌라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내가 수정을 안 하고 이어놓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섞어서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는 것 때문에는 야 우리 주부들이 운동도 못하는데 설탕이라도 들어 섞으면서 고생까지 하면서
이거를 발효액을 만들면은 그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수정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원고를 완성을 해서 이걸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강의 때마다 여러 군데 논아주면서 그것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은 거를 내가 느꼈는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원리 원칙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원고를 했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받아도 될 건데 하는 후회를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설탕은 여러분들이 섞어서만 딱 담으면은 백발백중 그거는 손을 안 보면은 실패입니다. 99.9%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실습을 할 적에 내가 버섯도 느타리 버섯, 포고버섯을 따면은 수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단지인데 내가 담으면서 눌려보니까 반 이하로 푹 꺼집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지리산 포고버섯을 내가 사다가 발효액을 만들어 놓은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10몇 년 됐어요. 그때 그걸 제가 2가마이를 샀어요. 한 가마이에 150만 원이 가지고 샀습니다. 큰 이 마대자루 말린 거 이거. 근데 그 말린 거를 기계에다가 말린 거야 그게. 그런데 포고버섯은 절대적으로 기계에 말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에서 말리는 포고버섯이야말로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자연에 말리면은 태양에 의한 비타민 D가 엄청 함유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고버섯은 비타민 D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고버섯을 시장에 날 걸로 사든 말린 거를 사든 사서 이거를 스프레이로 물을 한번 싹 해가지고 다시 광선에 한번 말려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포고버섯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그러한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팍팍 그 단지에 눌려 가지고 백설탕을 그 3kg를 딱 넣어 가지고 눌려서 내 관찰을 벌써 며칠째 이래 하는데 보니까 하여간 되게 눌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백설탕은 그 알갱이가 모래알같이 까실까실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안에 이 소재 자체가 구멍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솔솔솔솔 흘러서 밑바닥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밑바닥에 들어간 백설탕은 10년이 돼도 안 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10년 있다가 효소 단지를 걷어내면서 녹슬이라고 이렇게 건져내 보니까 밑에 설탕이 이마침 깔려갖고 돌덩거리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도저히 상상을, 설마 설탕이 10년이 넘었는데 그 바닥에 그렇게 깔려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연구한 것이 설탕은 섞어서 효소를 담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구나.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 한 길씩 되는 단지를 무슨 재주를 갖고 그걸 디비트 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 집에서 조금씩 단지에 담아가지고 이래 섞어서 담아 먹는 거는 가능하겠지만은 큰 영업을 한다든지 대량으로 발효액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절대 제품 자체를
꽉꽉 눌려서 위에 설탕을 딱 깔고 설탕을 꽉꽉 눌려서 이렇게 설탕이 스스로 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효소를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래, 매실을 눌려서 한번 담아봤어. 이놈의 매실은 알갱이가 돼가지고 웬만하게 눌렸으면은 이것이 밑으로 다 새버려. 밑에까지 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매실을 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꽉꽉 눌려서 달 때 위에다가 물을 스프레이를 물을 바가지를 가지고 위에 찰찰 뿌려야 돼. 살살 뿌리고 딱 설탕을 보면은 젖으니까 달라붙잖아요. 그럼 밑에까지 안 내려가. 중간중간에 달라붙어 가지고 위에서 층을 이고 맥을 이루어서 위에 설탕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실을 금년에 담을 때는 물을 위에 뿌리고 그리고 백설탕을 눌려서 이렇게 한번 담아서 활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를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끝마칠까 하는데, 사실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강의를 제가 이 본원의 이 팜플렛들을 놔두고 겉다리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강의를 해주는 이유는, 내용물은 책 속에 다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내가 서서 시부리는 소리나 똑같은 건데, 뭐 때문에 그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려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비춰놓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나도 누 떡묵기야. 그렇게 시간 때워서 내 강의로나 받아가고 이러면은 그만이지만은, 나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연에 조금이라도 내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내가 옆길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불면증이라든지 불면증에 쓰는 여러 가지 소재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다음 강의는 다른 교수가 와서 하고, 그 다음은 실습을 하고, 그 다음 강의에 그 다음 강의는 또 다른 교수가 와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를 하려면은 내가 한 3주 이후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끝마치는데,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은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한 몇 분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 내 같으면은 참 물어볼 게 많을 건데 왜 그리 물어보지를 않는가 모르겠어. 우리가 이 강의라고 하는 거는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런 사이에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딱 옆에 사람 듣는 사람도 마음에 입력이 돼서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상 아들이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손을 자주 잡아줘야 돼. 만져줘야 돼. 서로 이 스킨십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자식들도 웬만하면은 만져주면서 손을 잡으면서 이런 대화를 통해야만이 그것이 교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 되는 거지. 예. 위경련에 좋은 약초는 어떤 약초가 위경련에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상추, 민들레, 쓴바귀 이런 잘라서 진이 나는 모든 식물은 위경련이라든지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물이니까 그러한 거를 많이 나물 해 드시든지 발효액을 만들든지 급하면은 약간한 온도에 달여서 이 물을 마시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리가 고민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 불면증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위경련은 그래 조금 전에 얘기한 그와 같은 진나는 그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위경련에 바로 할 거는 상추하고 쑥갓하고 대추하고 이 세 가지만 달여서 저녁에 한 사발씩 드시고 주무시면은 잠이 편안하게 잘 옵니다. 그러니까 진이 나는 모든 식물은 다 이거 잠하고 관계가 있고 근데 위경련은 이것이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위경련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을 시키면은 절대적으로 위경련이 안 일어납니다. 대장암 계통에는 좋은 효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효소는 이 대장을 편안하게 하고 하는 효소들은 뭐 그 약재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갖고 있는 이런 병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어준 질문에 자세히 제가 써서 프린트를 해서 내가 한 장씩 놓아줄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거의 제가 한 반은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반만 손보면은 프린트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하러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었을 적에 제일로 문제점이 잘못된 거는 곰팡이가 탔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4가지 종류가 곰팡이가 피는데 흰 곰팡이, 누르스름한 곰팡이, 붉고죽죽한 곰팡이, 검어죽죽한 곰팡이 요 4가지가 주로 발효액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그 단지 위에 끼는 그러한 그래서 그렇게 발효액이 된 거는 99%다 버려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소재를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려버리고 내한테 질문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버리지 말고 100%다 살릴 수가 있어.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이 곰팡이 종류는 이 미생물 종류는 미생물하고 같이 전쟁을 시켜야 돼. 싸움을 붙여야 돼.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 나쁜 놈의 곰팡이를 건강한 곰팡이가 잡아 묶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딱 잡아 묶으로 되면은 보통 잡아 묶을 그 광경을 보면은 하루 만에 싹 잡아 먹어버려. 뭐 시커먼 곰팡이도 하루 만에 이 잡아먹어서 말끔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보면은 곰팡이 전쟁은 사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마치 무섭게 서로 그 자기 세력을
번져나가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잘 된 효소를 한 컵이나 원액을 위에다가 짝 뿌리나 줘보세요. 짝 없어져. 그리고 정 발효액이 없는 사람도 또 있어. 그럴 때는 새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새 설탕을 위에다가 좀 두껍게 한 번 더 싹 뿌리죠. 싹 뿌리. 그래, 그걸 그냥 그대로 뿌리지 말고 위에 휘휘 쳐서 가지고 위에다 설탕을 한번 딱 뿌려주면은 새로 미생물이 자라가지고 그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나 황색 곰팡이를 완전히 소멸해서 잡아먹습니다. 안 걷어내면 안 되지. 걷어낼 필요가 전혀 없지. 그게 주들이 잡아먹고 이리 싸워가지고 점령하는 점령군이 다 다스리는데 굳이 뭐 사람이 그거를 그럴 필요 없대.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도 매일 전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감기 기운이 온다든지 몸살 기운이 온다든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전체 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병사가 나가서 소멸을 시키냐면 우리 몸에는 항시 백혈구가 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기 기운 같은 게 오고 콧물이 나고 하는 거는 왜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백혈구가 전장을 해가지고 백혈구가 지는 거, 졌을 때 이 콧물이 나오고 이 질질 거려. 그리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감기라는 거는 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야만이 이게 전쟁을 해서 이놈께 이기는 거야, 백혈구가. 그러면은 간병 굿바이 하는 거야. 그마침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백혈구 전사가 활동을 잘 하도록 해주는 거는 바로 효소액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세포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백혈구가 왕성하고 저해하고 하는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싹 없어집니다.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예, 그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예, 예. 싱싱한 곰팡이가 다시 올라와서 위에 층을 이루는 점막 곰팡이를 잡아먹습니다. 예, 섞어도 됩니다. 지르갱이하고 세비름은 과가 맞는 과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과정이죠. 인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인삼은 인삼 세포 사이에 미세한 그 공간이 엄청 다른 식물하고 달라서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나 더덕이나 인삼이나 잔대나 이런 과의 그 식물들은 그런 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리로 들어가서 이것을 안에서 미생물이 큰이라고 거기서 벚금이 폭삭폭삭폭삭 나오면서 이렇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예, 상으로 모두 효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미끌미끌하고 그거는 온도 조절이 잘못돼서 미생물이 제대로 못 큰 겁니다. 그걸 다시 크거로 하려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 숨숨 단지에 이어가지고 다시 새비름을 다시 뜯어서 그 비율대로 위에다가 다시 하면은 굉장히 다시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곰팡이 없어도 그 속에 사는 미생물이 그게 바로 과정에서 그 좋은 효모를 발생을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만들 때도 효모가 술이 맛이 없이 될 때와 맛이 있게 될 때의 차이는 그 술 속에 들어있는 효모균이 어떻게
많이 번성하느냐 적게 번성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술 맛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고 다음 만나요. 네. 그 무슨 말이요? 예. 예. 어. 같이 였는데 쑥은 여러분들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큰 요새 이마침석 벌써 자란 쑥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밑둥이 쳐가지고 작두에 썰어서 이렇게 바로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밑에 쑥 뿌리나 쑥 줄기를 한 움큼 좀 캐가지고 달이세요.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그 물에 그 액기스를 만드세요. 그 액기스를 마른 쑥이나 새로 물이 없는 쑥을 그 식으로 착착 눌려서 엮고 설탕을 깔고 맨 위에다가 그 설탕물 끓인 거 있죠. 그걸 위에다가 쫙 뿌려서 촉촉한 이래 주면은 설탕이 녹아 들어가면서 참 기찬 바로 액 쑥탕이 쑥 효소가 되는 겁니다. 대추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그러니까 늘 내가 강의 중에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잘 활용하라는 데, 섭리는 미생물이 클 수 있는 것은 습도입니다. 습도가 없는 발효액을 만들다고 기억을 하는 것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하는 교수들이 한약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는 교수들이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거기에다가 무슨 물로 내서 있는 뱃물을 넣는다든지 뭐 과일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은 사실상 그 약초 나무 속에서 들어있는 그 원액을 미생물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온도 보온밥통, 그 보온밥통에다가 목질부 그걸 엮고 물을 부어서 잘박잘박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쯤 놔두면은 그 물을 한약재가 쫙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재를 하나 딱 드러내 가지고 딱딱한 데 놓대 하면 눌려보라 이거지. 스펀지 같이 물이 찔끔찔끔 조금씩 나올 정도로 이것이 안에 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교수님 시키는 대로 발효에 딱 들어가면은 그는 100% 행도 좋고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끝마치고 다음 만나는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